사주 초급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역으로 천간계를 살피고 그 다음에 육친 정하는 법과 사주 초급인데 약간 중급 같은 초급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긴장을 좀 하시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뭐 에이 뭐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처음 배우시는 분은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를 일단 캡처를 해 두시고 육친 조견표입니다. 이 육신 조견표의 맨 위에 보면 육친, 비견, 급제, 식신, 상관되어 있는데 그 상자가 아닙니다. 도표 아래쪽에 보면 상할 상자 있지요. 그 상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표도 캡처를 해 두시고 육친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육신 조견표도 캡처를 해 두시거나 이게 화면에는 다 나오지를 않네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육친 조견표가 이런 조견표가 있거나 다른 조견표가 있으면 하나를 캡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뭐 캡처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2운성 조견표 12운성 조견표도 하나 캡처를 하시고 지장간 조견표 그 다음에 음양오행의 가버름목 이런 도표를 하나 구해두시고 어, 처음 배우실 때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암기를 다 한다고 해서 뭐 돌아서면 또 뭐 가물가물하니까 필요한 도표는 그때그때 마련을 하셔서 코팅을 하시거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볼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면 세월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 다 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다 암기를 한다고 하면 배우시는 처음부터 너무 힘을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도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엄냥엄냥 했지요. 어, 이 엄냥은 이전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역이란 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에 어떤 고유한 숫자를 넣으면 이거 뭐 공개된 숫자는 아닙니다. 공개된 숫자는 아니고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천간과 지지에 합당한 숫자를 알게 되는데 그 숫자를 천간지지에 넣으면 주역에서는 효사라는 설명에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부연 설명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천간지지 갑자 등을 추리를 하면 도움도 많이 되고 천간지지를 다른 사주 교과서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설명을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부터 이렇게 하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주는 거꾸로 역자와도 같습니다. 사주 연구를 하시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는 면도 말씀드릴 겸 해서 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붉은 글씨 개 있지요. 개 보면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연간, 월간, 그 다음에 개가 일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일 테고,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합니다. 거기에 개일 때,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육친을 정합니다. 그 밑에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월의 위치를 두었지만 연에 둘 수도 있고 일에 둘 수도 있고 시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개일간의 자를 보면 그 육친을 정할 때는 천간에 천간끼리 봐야 되는데 자는 천간이 없지요. 아까 지장간에 보면 자의 정기는 천간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도 개수이고 자 중에 천간 정기 개수인데, 그러면 같은 수, 자중 개수, 정기도 수 하니까 이 관계는 오행이 같고 같은 음일 때는 비견 그렇게 합니다. 비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친인데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그 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주 교과서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병과의 관계는 병은 태양이니까 태양이 뜨는데 개수가 내리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자연 형상을 가지고 이제 따져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흔히들 뭐 이슬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개는 주역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보면 희미한 별 이렇게 됩니다. 희미한 별. 또렷한 이제 밤하늘의 별은 신금이겠죠. 신금이나 산명학에서 말을 했듯이 정하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개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비입니다. 비. 그리고 이슬도 되고, 그리고 역으로 보면 하늘 밤하늘에 비치는 멀리 있는 희미한 별도 개수로 보게 됩니다. 개수. 그래서 이 관계는 비견 관계입니다. 비견 관계. 개의 녹은 자. 녹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개라는 것은 턱수염. 수염입니다. 수염. 그 시골에 보면 대나무로 이제 작은 바구니를 만들 때는 보면 여러 갈래 작은 배의 선을 가지고 여러 이렇게 작은 선들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가 되지요. 그게 개의 상황인 겁니다. 개의 모습. 그 다음에 개와 축의 관계. 축이 꼭 뭐 월지에 있으라는 법은 없고 다른 곳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의 정기는 지장간의 정기는 기토입니다. 기토. 그리고 개는 수이고 나를 극해오니까 토극수 하지요. 토극수. 나를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면 평관 이랍니다. 평관. 혹은 칠살. 칠살. 평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하자면 칼제비, 무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무사라는 것은 부잣집 혹은 뭐 토들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일을 해결해주고 연명하거나 출세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칠살은 좀 강렬한 면도 있고 약간 폭력적이고 급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뭐 총명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개와 인간계, 인의 정기는 갑입니다. 그래서 갑하고 개와 관계를 봐서 육친을 정하는데, 갑은 양이고 개는 음이지요. 수생목, 그러니까 갑목을 개수가 수생목 하는데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 합니다. 상관. 관을 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을 상한다는 의미. 개와 묘의 관계에는 묘의 지장간 정기 을은 음이지요. 그 개와 묘 중 을목의 관계에는 수생목 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랍니다. 식신. 식신은 흔히들 식복이라 합니다. 식복. 그 아주 유명한 팝스타들 중에는 식신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신이 발달하면 능히 재관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신이 아주 길하게 작용이 되어 있을 때는 재성이 발달한 사람이나 관성이 발달한 사람을 이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라는 것은 묘할 묘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묘라는 게 조금 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란 나무인데 거기에 계수 이슬 비가 내렸지요. 그러면 묘 입장에서는 좀 차갑습니다. 차갑고 그래서 개 밑에 바로 묘가 붙으면 그 일간이 개묘가 되겠지요. 이런 분들은 성격이 좀 차갑고 봉사심이 없습니다. 봉사심이 자기는 편하겠지요. 잡다한 인정에 끌리지 않고 뭐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차갑고 봉사심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개하고 진 관계에는 진은 정기가 지장간 정기가 모토입니다. 지장간은 앞에서 조견표를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진 중에 무토가 정기인데 무토와 개소의 관계는 투극수 나를 극해 오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조화가 되었으니까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고 나를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 이렇게 뭐 형성이 되어라 저렇게 형성이 되어라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그래서 칠살 평관과 정관 관성을 모두 합쳐서 나의 영혼이라고 하고 나의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주를 보고 상대방 성격을 알고 싶을 때는 일간자리도 보고 관성을 살펴야 됩니다. 평관도 살펴야 되고 정관도 살펴야 되고 평관 정관을 살펴서 나의 성격 이제 사주를 상담하려는 사람의 성격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사는 사중에 지장간 정기는 지장간은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정기를 가지고 육친을 정합니다. 사중의 병은 양화지요. 양화 양이지요. 개는 음이고 음양 조화가 되었으니까 수극화 내가 극하니까 정제입니다. 정제. 정제는 내가 극하는 거니까 부인일 수도 있고 여자 같으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개라는 것이 보면 뭐 턱수염도 되고 희미한 별 주역의 숫자를 대입해보면 화살촉 그리고 첩입니다. 본부인 외에 첩을 또 개라고 합니다. 개. 본부인은 임이겠죠. 임. 그리고 개가 오를 보면 오 중에 정화가 정기입니다. 정기. 그래서 정화는 음이니까 개와 관계는 내가 수극과 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입니다. 편재. 편재는 많은 돈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미는 개 밑에 바로 미가 붙으면 성격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미라는 것은 들판인데 그 오 다음에 미지요. 한여름 지나고 미 들판인데 들판에 개라는 것은 비라고 했으니까 들판에 비가 오니까 시원하지요. 성격이 긍정적입니다. 성격이 긍정적이다라는 거. 그 미의 정기는 미지장간 정기는 기토인데 나를 극해오고 토극수 기가 음이지요. 음대 음이니까 평관입니다. 평관. 그 다음에 개와 신의 관계. 신은 신중에 경금이 정기입니다. 지장간 중에 정기가 경금인데 경금과 개수의 관계는 금생수 나를 생하지요. 생하는데 음량이 다르지요. 그 경은 양금이니까 그러니까 정인 발을 정자를 써서 음량 조화가 되니까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보면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대로 만든 대나무로 만든 뭐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걔를 대나무 접시라고 합니다. 대나무 접시. 걔라는 게 좀 납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접시인데 걔는 또 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글자를 봐도 위에 나눠져 있지요. 걔는 천간에 끝이면서 새로이 다시 갑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두 가지의 작용이 있으니까 쌍이라고 합니다. 쌍. 그래서 걔는 대나무 접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걔라는 것은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경우는 없지요. 비가 내렸다가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을 걔라고 합니다. 그 걔는 뭐 눈썹처럼 생겼지요. 그리고 눈물, 콧물. 그리고 개와 술의 관계는 술의 정기는 무토입니다. 무토인데 무가 양토이고 개가 음이니까 음량이 다르니까 조화가 됐으니까 발을 정자를 붙여야겠지요. 나를 극하니까 정관. 그 술 중에는 정화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정기는 무토이고 그럼 정화하고 개수하고 정계충 되지요. 정계충. 충인 경우는 뭐 내가 돈이 들어오는데도 내가 거부를 한다. 뭐 맛있는 음식을 줘도 내가 뭐 거부를 해버린다. 이렇게 간명을 하기도 합니다. 술은 사막입니다. 사막, 모래밭, 황무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황무지에 비가 온다. 황무지에 비가 오면 좋은 경우지요. 그런데 이제 사막에 비가 올 경우에는 비는 금방 증발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술은 황무지, 뭐 비옥하지 않은 땅인데 개수라는 것은 가시처럼 여러 가닥이 나서 만들어진 거라고 앞에 설명했죠. 대나무로 엮은 대바구니 같은 경우를 개수 모습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황무지에 자라나는 가시풀, 가시, 가시풀, 그 뾰족하게 있어서 상처가 나기 쉬운 가시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관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개의 유가 빠졌네요. 유라는 것은 오목한 거고 볼록한 것은 묘입니다. 묘는 남자의 성기관, 유는 여자의 뭐 성기관 이렇게 되는데 오목, 볼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 개수를 보면 유는 정기가 신입니다. 신. 엄금이지요. 걔는 엄수고 금생수 하는데 음량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합니다. 편인. 편인은 계모라고 하는데 사주에
편인, 정인 두 개가 있으면 본어원이 있고 또 계모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그 한 가지만으로는 결정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해가 있는데 해는 지장간이 임수입니다. 임수. 개는 음수고 그러니까 음량이 다르니까 이 경우는 급제라고 합니다. 급제. 근데 개는 주역으로 보면 계략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조절을 하려고 한다. 항상 정도를 가려고 한다. 흔히들 계측기 뭐 측정하는 기구 있죠. 그것처럼 개라는 것은 자기가 너무 좀 과하게 절제되지 않으면 스스로 이러면 안 되겠다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나태해지면 또 조절을 하고 너무 피곤하게 일하면 조금 쉬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조절을 하는 능력이 있고 개라는 것은 상대방 속셈을 파악을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읽고서 더 이상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 이쯤에서 뭐 물러나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개해 이렇게 합하면 청강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지요. 이럴 경우는 한 단지의 술 한 동이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 신인데 신 위에 갑을 두면 갑은 양목이고 개는 음목인데 음양이 다르고 개가 수생목 하니까 이 경우는 상관입니다. 상관. 식신은 식복, 상관은 섬세하게 파악을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을 올려놓으면 신금의 갑이 금극목 상하겠지요. 그러면 갑이 위험해지는데 이제 개수가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경금이 신중경금이나 신금이 금생수 해서 개수가 수생목 갑을 도와주게 됩니다. 중지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서 저도 쓰기가 좀 그렇네요. 중지에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갑신 이렇게 되면 갑은 주역에서는 머리, 오른쪽 팔, 그 인도 오른쪽 팔, 갑과 인은 오른쪽 팔, 왼쪽 팔은 을과 묘가 되겠지요. 갑을 얹어 놓으면 금극목하지만 금생수 수생목으로 개가 중재 역할을 해서 갑이 그래도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 갑은 머리, 신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 왜냐하면 금생수함으로 금의 어머니이므로 물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갑은 머리인데 머리 밑에 갑신이 붙었죠. 그러면 머리 밑에 물이 이동하는 통로 같으면 목구멍이죠. 목. 그래서 갑신은 목구멍이 됩니다. 머리 밑에 있는 목구멍. 거기서 금생수에서 갑에게 수생목하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자연 형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 혹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목에 올라올 정도까지 술을 마신 상태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형상으로 밑에 술 위에 갑을 얹으면 이 경우는 사막에 자라는 나무겠지요. 사막에 자라는 나무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못을 보면 가시가 돋쳐 있고 주변에 잘 안 오지요. 생명체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편하고 이혼한 경우도 있고 외로워요 많이. 자식들도 잘 안 오고 그렇게 자연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 개사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계곡 혹은 뭐 텅 빈 마을 이렇게 하는데 그 걔는 희미하게 보이는 별이라고 했지요. 숫자를 넣어보면 4라는 것은 이칠화 했으니까 4 자체는 음이고 지장간 병은 양이니까 2 또는 7이겠지요. 그러니까 7개의 희미한 별이니까 북두칠성 이렇게도 자연 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걔는 희미한 별, 화살촉, 뭐 첩, 뭐 그랬습니다. 가시풀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네요. 그리고 이 육친 조견표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왼쪽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되어 있지요. 이건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 중심으로 갑을 봤을 때는 비견이다. 오행이 같지요. 같은 목, 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양이 같은 목. 을은 음목이지요. 갑 일간 중심에서 을은 음목이니까 겁재 이랬습니다. 겁재. 갑 중심에서 병은 양화고 갑목도 양목이니까 목생화 내가 생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식신입니다. 정은 환대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무는 편제 기는 음양이 다르니까 발을정을 써서 정제 내가 극하는 정제 경은 갑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나를 극해오니까 평관 혹은 칠살 신은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조화가 되어서 정관 임은 편인 개는 정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육친, 이 명리학 육친 조견표를 하기 전에 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뭐 사주 교과서에는 임수에 대해서는 자연으로 보면 강, 호수, 많은 물, 산명학에서는 뭐 파도를 친다든가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구 자연 형상론에서는 임을 뇌라고 합니다. 뇌, 머릿속에 있는 뇌. 그 주역에서 보면 임자, 임자는 여장부 이랬습니다. 여장부. 그러니까 인매의 속성은 여자라는 거지, 여자. 그 임의 자는 양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양인. 양인은 설친다. 뭐 기세가 웅대해진다. 그 다음에 임의 자는 수니까 자라는 것은 땅에 떨어진 상태지요. 지지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자수니까 서리가 되어서 더 추워진다. 이렇게도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임은 임자는 여장부, 유기막에서는 천후라고 합니다. 천후. 그리고 임은 오이, 오이, 그 야채 오이 있죠. 오이. 임은 오이. 그 다음에 임은 무생명체의 수분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나무에도 생명을 주는 이제 생명에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사람에게도 공급하지요. 그러니까 못 어머니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임수이다. 그리고 임은 보면 맨 위에 글자가 세로로 이렇게 경사졌지요. 그 모습이 검은학이 우는 소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임을 검은학이 소리를 내는 것을 임이라고 합니다. 그 임은 수는 흑색입니다. 수는 흑색. 수는 흑색이니까 임은
금은 학. 그 임이 학이면 걔는 학의 새끼겠지. 학의 새끼. 그리고 임을 보면 닭이 크게 꼭대하고 소리 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소리를 내는 모습도 임에 해당됩니다. 그 임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절대 볼 수 없는 자연의 여인이 임입니다. 임. 그렇게 화두를 잡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임의 속성은 나이가 든 부인, 그리고 만약에 진을 보면 진 중에 무토가 양토고 임이 양수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편권이겠지요. 그래서 임이 진을 보면 남편을 얻는 것, 임이 진을 보면 남편을 얻는 것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임은 보면 위에 맨 위에 경사진 한 획이 있죠. 주머니를 단단히 졸라맨 것, 주머니를 단단히 졸라맨 것. 그 임 글자가 보면 흑토자 위에 비가 내리는 모습이지요. 그 주머니를 단단히 졸라맨 것. 그 자궁 여자 같으면 아기 임신했을 때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단단히 졸라매고 있는 모습. 그 뭐 여자분들의 성기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임은 현명한 여자, 그리고 부인의 도리, 부인의 도리를 하는 정간. 임은 착하고 덕이 있는 여자. 근데 임오 하면 오라는 것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요. 그래서 임 여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하니까 장식을 하는 거죠. 늙은 여자가 꾸미는 것. 그리고 임은 한 묶음의 비단. 사극 같은 데 보면 비단을 한 묶음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걸 보신 적이 있죠. 임은 한 묶음의 비단. 임자가 비단을 묶어놓은 모습이기도 하고, 임은 또 진주. 진주도 임입니다. 그 임이라는 것은 스스로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세상에 헌신하는 자연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은 절대 보이지 않는 자연의 신기한 여자, 그러니까 여자의 육체를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정력 이런 걸 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부 주역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나온 의미입니다. 임은 아까 하나 경사진 핵이 있다고 했죠. 뿌리 걸린 것, 뿌리 걸려 꼼짝을 못하는 것. 그래서 뭐 임수를 다른 이제 사주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임수라는 것은 여성적인 것, 자연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여자의 형이상학적인 육체를 구성하는 정, 성숙한 남자의 육체를 구성하는 정은 갑을병정의 정이겠지요. 정은 자연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남자인데, 어, 젊은 남자의 육체를 구성하는 형이상학적인 에너지 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간히 강의를 드리면서 주역에서 나오는 천간지지나 기타 뭐 통변에 필요한 부분들은 초급이지만 다른 교과서에서는 나오지는 않으니까 중간중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개라는 것에 대해서 개는 뭐 이러한 속성이 있다.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능력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위에서 개와 신의 관계는 정인이라고 했는데 주역을 보면 자녀를 엄하게 교육시킨다. 그리고
뭐 덕을 겸비한 사람이다, 뭐 자비를 겸비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도덕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정인이지, 정인. 그래서 이제 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육친 조견표가 나오는데 비견은 일간과 오행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여자 같으면 뭐 언니, 동생 이렇겠죠. 급제는 나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 급제는 재물을 뺏어간다 해서 급탈입니다. 급탈. 형제들이 왜 옛날에 보면 형제가 많으면 막 밥은 적고 하니까 서로 먹으려고 하죠. 그런 겁니다. 경쟁자. 비견도 경쟁자. 식신은 내가 낳는 거지요. 갑일간 같으면 병화가 식신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낳는 것 하니까 여자에게는 식신상관이 자녀입니다. 자녀. 남자에게서 자녀는 관성입니다. 정관평관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관성이고 여자는 자녀가 식신상관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녀 모두 아버지는 재성입니다. 정제, 편제가 아버지에 해당하고 어머니는 정인, 편인입니다. 정인, 편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성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뭐 육친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시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읽어 보시면서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육신 조견표 맨 위에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되어 있지요. 그 밑에 지지를 쓴 것은 지장간 정기를 써서 일간 갑을병정 왼쪽에 있는 갑을병정과 비교를 해서 육친을 정한다는 겁니다. 지장간 정기를 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운성 갑일간일 때 해를 보면 갑은 해에서 장생을 한다. 갑은 자를 보면 목욕지다. 갑은 축을 보면 관대. 갑이 인을 보면 갑이 묘를 보면 왕. 갑이 진을 보면 쇠. 어른 오를 보면 어른 오에서 장생이 된다. 어른 사에서 목욕이 된다. 어리 진에서 관대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12운성은 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따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 갑을 통째로 목, 병정을 통째로 화, 무기를 통째로 토, 경신을 통째로 금, 임계를 통째로 수로 해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을은 통째로 목으로 봐서 해에서 장생이다. 갑을은 통째로 자에서 장생이다. 병정은 통째로 봐서 병도 인해서 장생이고 정도 인해서 장생이다. 무기는 통째로 봐서 무도 인해서 장생이고 기도 인해서 장생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운명학에서 다른 학문에서는 통째로 보기도 하고 또 나눠서 보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지장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정기 있는데 정기를 가지고 육친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여기가 10일, 정기가 20일, 그러니까 한 달을 치면 그렇습니다. 월일 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월일 때 전부 숫자를 합해보면 30이 나오지요. 음양 오행표는 이제 기억을 하시고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음량 오형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쭉 드렸는데 어, 그 공부를 하시면서 뭐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당부를 말씀을 드렸지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처음 배울 때는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견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육으로 보는 천간 지지에 대해서도 가끔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좀 급하게 진도를 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가끔은 좀 긴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씩 긴장도 하시라고 이렇게 진도를 많이 중급 의미가 들은 초급을 가끔은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급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